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화천에는 매일 안개가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를 용의 눈물이라 불렀다. 전설에 의하면 그 호수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호수 주위엔 가끔 비칠 뿐인 한낮의 햇살이 물결 위로 반짝였다. 그럴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 모습이 꼭 은비총이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속삭이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호수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다. 호수의 아름다운 뒤편에 숨은 비밀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편 화천을 둘러싼 산에는 오래된 성이 하나 있었다. 그 성에는 고요한 공주라고 불리는 아린 공주가 살고 있었다. 아린 공주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젊은 여인이었지만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성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선한 여름바람이 불던 날 아린 공주는 호수를 지나면서 그곳에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 호수 주위에 서 있던 아린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수로 다가갔다. 그녀가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서 오묘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두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진 공주의 소식에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를 찾기 위해 호수를 샅샅이 뒤졌으나 공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호수의 마법에 의해 유령으로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매년 그녀가 사라진 그날 호수에서는 더욱더 강렬한 빛이 발했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 마을에 한 젊은 여행자가 나타났다. 그는 세상의 신비를 찾는 모험가로 호수의 전설을 듣고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용감하게도 호수의 중심으로 다가간 곳에서 신비한 노래 소리를 들었다. 음악에 이끌려 여행자는 호수에 뛰어들었고 마음속 깊이 고요한 공주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아린 공주는 여행자에게 자신이 용의 수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 실수를 통해 호수의 마법 세계에 갇혔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녀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여행자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고 그녀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여행자는 드디어 공주의 비밀을 풀었고 마법의 물방울을 호수의 중심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환상 속에서 보았던 나린 공주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함께 호수에 모여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아린 공주는 해방된 후 숲의 수호자로서 마을을 보호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그날을 아린의 날로 기념하며 축제를 즐기게 되었다. 여행자와 마법 호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 후로도 화천의 호수는 언제나 비밀스럽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대신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있는 신비와 모험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정읍 지역에 깊고도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산과 들 사이에 고요히 자리잡고 있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달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달빛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연못은 마치 보름달처럼 빛나며 마을을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 덕에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로운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밭은 메마르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의 가장 영로하신 할머니는 옛날 문헌을 살피다가 해마다 연못에 연꽃이 핀 시간까지만 기다리면 풍요와 비가 찾아온다는 오래된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연못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소녀인 주인은 꿈속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연못의 중앙에 있는 연꽃들이 피어나기 전 특별한 방법으로 연못과 소통하여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던 그 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은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며 연못 주위를 걸었고 그녀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이 들은 적 없는 멜로디로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녀의 노래가 끝날 무렵 연못은 달빛보다 더 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름이 몰려오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며 농작물도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위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매년 연꽃이 필 무렵마다 주위에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덕분에 달의 연못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연못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읍에 달의 연못은 계속 신비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그 연못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고 아직도 달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옛 주위의 노래를 기억하며 연못 주위를 걷는답니다. 언제 다시 그 연못이 마법을 부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신비로운 호수는 정읍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쯤 한반도의 동쪽 해안가에는 울진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울창한 산림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축복을 받은 듯한 고장이었지요. 어귀마을 노인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에게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부근의 신비로운 해안과 관련된 전설이었지요. 그 해안가에는 나무로 이루어진 우거진 숲이 있었는데 그 숲 속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한 존재로 알려진 바다의 여신이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신의 이름은 비쥐였으며 그녀는 바다의 평화를 지켜주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람을 조절하고 물길을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매해 가을이면 어김없이 마을에서는 바다의 수호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비쥐 여신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며 민속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 날을 기념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축제 기간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마을의 젊고 용감한 어부 수현이 바다로 떠났던 것입니다. 수현은 바다의 수호제가 있는 그날의 조업을 나가면 비쥐 여신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대어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바람과 파도에 갇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평선 너머로 아름다운 푸른 빛이 비치더니 그 빛을 따라 거대한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고래는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하며 수현이 탄 배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신비롭게도 고래의 등 위에 비쥐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현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여, 내가 나의 축제 날에 나를 기리러 이 바다에 나왔다니 기쁘구나. 너의 용맹함을 치하하며 내 고래가 너를 안전하게 마을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래는 수현의 배를 이끌고 순식간에 폭풍을 뚫고 마을 근처로 향했습니다. 수현은 놀라움과 안도의 숨을 쉬며 대표로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더욱더 성대하게 바다의 수호제를 지내게 되었고 수현은 그 사건 이후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현재에 이르러도 울진 사람들은 바다와 비쥐 여신의 전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푸른 바다는 언제나 그래왔듯 누구에게나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에는 바다의 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채은이었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통영의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을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채은이의 부모님은 통영의 작은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채은은 종종 부모님을 따라 바다로 나가던 것이었습니다. 채은이 1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채은은 갑자기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커다란 보름달이 바다 위에 떠오르며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채은아,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참 부럽구나. 그 목소리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고 채은은 놀란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채은은 전날 밤의 경험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채은은 종종 바다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채은은 바다로 나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다가 잔잔하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채우는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면서 말했습니다. 채우나, 너는 나뭇잎의 속삭임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숲으로 가봐. 채우는 물고기의 말에 흥미를 느꼈고 돌아와 집 근처의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 채운,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뭇잎들은 자신들이 숲에 오랜 기억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채운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로 채운은 바다와 숲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비밀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는 바다와 숲의 속삭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 노력했고, 통영의 사람들은 채운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채운이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바다와 숲의 친구로서 통영의 자연을 보존하고 사람들과 극경이로움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